예, 테슬라 건인데 제가 이제 모든 보고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여기 오늘 나왔던 보고서를 전체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내년 말까지 시가총액 2조 갈 거냐 하는 건데 2조 달러 해봤자 지금 딱 2배 가는 겁니다. 100% 가는 건데 로보택시 잘 되면 골든 에이지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에서 만약에 규제 당국의 요청으로 만약에 연기하면 9월 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6월 20일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기대가 커지겠죠. 당연히 기대가 커지는 건 저도 기대합니다. 기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진이 굉장히 큰 고마진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을 하거나 팔면 상당히 또 매출이 올라오는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현재 지금 테슬라가 방대한 주행 데이터 수집했기 때문에 이거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웨이모가 비교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이런 데이터 가지고 로보티스가 출시가 되면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티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까지 보시면 당연히 기대가 커진 거고 지금 아마 기대감이 극대로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가장 저평가한 AI 기회를 하자면 요건 제가 안 믿겠지만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공학, 에너지 전환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 포트폴리오에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AI 로봇공학까지 이어지는 이걸 보게 되면 예전에 누구였죠? 캐시드에 있던 뭐 2,000달러 이상 가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은 로봇공학까지 아니어도 로봇택시만 돼도 좋을 것 같다. 나머지는 좀 더 기대가 큰 거기 때문에 당장 가장 중요한 게 로봇택시고요. 휴머로 로봇 되면 좋죠. 좋은데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되게 중요한 게 로봇택시인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그 테슬라의 미래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가 좋은 거지만 미래 목표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옵티머스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로봇택시부터 한 차례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만약에 로봇택시 되면 자동차 기업이 더 이상 아닌 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잘만 되면 자동차 기업으로서 실적은 평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물론 이제 테슬라가 다시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업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도 있을 거지만 당장 가장 좋았던 것은 본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산만하지 않은 모습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조 달러가 사실 붓게 있기 때문에 사실 붓게 있으니까 물론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본 건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요. 지금 열대지만 금방 늘어날 겁니다. 잘만 되면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되면 내년 말에 2조 가는 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보게 되면 리스크가 있네. 리스크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규제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로봇 수시 지원되거나 안 되면 이건 정말 주가에 치명적이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 심화도 있습니다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물론 테슬라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XA가 치게 되면 이분이 정말 테슬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게 아니고 테슬라 전체를 보게 되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딱 테슬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그건 우리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끝 드리면서 요게 오늘 나왔던 댄 아이브스의 보고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 내용에는요. 아쉬운 게 있다면 숫자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뭘 해서 얼마나 돈을 번다고 하면 좋고 물론 그건 딴데 있지만 댄 아이브스 그걸 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에, 어떤 기대감에 대한 장대 서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이 발표 날이니까 내일 모레죠. 발표 날이니까 내일 모레면 발표 날 거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발표가 되면 아마 6월 12일 이후로 목표 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보택시 상당히 된 건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연기했거든요. 저는 작년 4월에 되는 줄 알았어요. 4월 달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미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6월 20일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지연돼도 6월 말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냐라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드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하드웨어 비용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버캡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하죠. 네, 3만 달러 미만이고, 결국에 가장 큰 차이는 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고 웨이모는 라이더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다 보니까 초기 비용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는 차량 판매풀이 이미 많습니다. 거의 770만 대 정도 판매를 해놨고, FSD를 쓸 수 있는, 거기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좀 직접 보유하지 않는 전략을 쓰거든요. 근데 웨이모는 차량을 좀 직접 보유하는 전략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데이터입니다. 네, 테슬라 지금 이 FSD 있는 차량들 기본적으로 데이터 한 30억 마일 정도 여태까지 운행한 것으로 나오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뭐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이런 거 다 합쳐서 7천만 마일이 좀 넘는, 8천만 마일이 조금 안 되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 이런 데이터의 차이가 결국에 어떤 로보택시 퀄리티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전체적인 어떤 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네, 분석가들의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차량 판매, 특히나 직접 보유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거를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좀 많은 이런 테슬라 소유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좀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날지, 이 부분은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데이터와 관련해서 약간의 좀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어쨌든 현재까지 테슬라, 물론 FSD를 좀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다 어느 정도는 이 핸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출처가 이 사람들의 운전 기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시장에서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약간 그 퀄리티에서 좀, 웨이모는 정말로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퀄리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역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을 쓸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좀 희귀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량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조금 퀄리티가 다를 거고, 또 소프트웨어도 버전이 좀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의 균질성과 관련된 우려도 네,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만약에 정말 이런 개인들이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다가 문제 발생해서 FSD가 개입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개입하는지, 이런 개입 빈도와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국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는 결국 이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산업과 관련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테슬라가 이런 로보택시 서비스 좀 많이 제대로 좀 못 받을 수 있다, 혹은 빠르게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테슬라 기본적으로 기술은 굉장히 좋지만 뭐 규제 산업이라는 측면과 데이터와 관련해서 일부 우려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네, 7월 전에 로보택시 런칭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네, 여전히 많은 만큼 아마 네, 로보택시 결국에는 뭐 6월 22일에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이번에 이런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 말고도 또 다른 좀 긍정적인 소식도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또 상하이에 그 메가팩을 좀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계약 규모가 뭐 5억 5천만 달러로 막 엄청 크다라고까지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안에서 이 그리드 규모의 ESS를 수주한 거거든요. 이 강푸 유한공사라는 기업이 이제 상하이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메가팩 운영할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 상하이에서 이렇게 메가팩까지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서 네, 오늘 테슬라 전체적으로 주가 보면 네,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드부시에서 거의 뭐 시가총액 2조 달러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아마 주가 정말 2조 달러 가면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단 500달러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정말로 테슬라 뭐 캐시우드는 2029년 2600달러도 말을 했었는데, 네, 그러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이 로보택시 서비스 네, 한번 관심 갖고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